하도 영어로 입이 터졌당. Hi everyone. Hi. 8 곱하기 7단은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단인데요. 넘겨보실까요? 8 곱하기 7단은 시점 시간이고 8 곱하기 8단은 과거, 8 곱하기 9단은 지금도 못마한 상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영문법 시간을 떠올려 보시면 이제 시제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습법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전체적인 이제 9구단 시스템으로 지금 쭉 단계를 밟아 올라가고 있는데 9단을 제외하면 최고난도의 그런 단이라고 할 수 있는 8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 중에서 이제 수로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실용편에서 자세하게 시제 파트를 좀 자세하게 다루겠지만은 수로는 동사가 들어가 있는 수로 덩어리이기 때문에 항상 시제가 있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시점과 시간을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하셔야 요걸 기반으로 해서 과거도 다뤄보고 지금도 못마한 상태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현재 완료도 다뤄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8 곱하기 7단, 8 곱하기 8단, 8 곱하기 9단은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 앞에서 수로 만들기를 했었었는데요. 그때 수로 덩어리가 동사 하나짜리부터 시작해서 2개, 3개, 4개 여러 개 있었잖아요. 네. 4단에 변형파도 기억나시죠? 네. 수로 덩어리의 동사 하나짜리 수로일 경우에는 이어지는 보호 덩어리랑 확 뭉치는 현상을 우리가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니까 원어민이 주어 덩어리 딱 던지고 수로 동사 하나짜리 딸랑 던지고 그 다음에 포즈 있다가 보호 덩어리 붙이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연습시켜드렸잖아요. 동사 하나짜리 수로일 경우에는 10중 8구는 이어지는 보호 덩어리랑 뭉치는 현상이 벌어져서 새로운 수로가 긴 게 만들어진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그거를 같이 복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판 스타를 보시게 되면 떠났다, left 동사 하나짜리 수로잖아요. 네. 그리고 보호가 for a business trip이잖아요. 네. 출장을 위해서. 그러면 left가 수로 덩어리, 동사 하나짜리 수로 덩어리인데 left 한 다음에 보호 덩어리 for a business trip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네. 이게 뭉쳐가지고 그냥 긴 하나의 새로운 수로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처럼 네. left for a business trip 이렇게 말하지 left for a business trip 이렇게 말 안 한다고. 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복습 삼아서 쫙 꾸며놨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한번 쭉 보세요. arrived at the airport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면 arrived at the airport 이렇게 말하나요? 두 번째. 그죠? waited for you 이렇게 말하나요? wait for you 이렇게 하나요? 뭉치잖아. 네. 그러니까 동사 하나짜리 수로는 10중 8구는 뭉친다. 이거를 기정사실로 인정을 하시고 연습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줄과 날줄을 정교하게 제가 엮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제목은 시점과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제를 할 때 자꾸 그 동사의 그 형태, 어형 변화 이쪽에다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에요. 타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데 타임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가 타임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타임 그럼 막연하게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점이냐 시간이냐 이거를 먼저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점이란 문자 그대로 타임 포인트예요. 시간의 한 점이다 이거야. 시간의 한 지점이란 얘기야. 지점. 한 포인트. 해보세요. 타임 포인트. Time point. 이게 시점이에요. 그럼 시간은 뭐냐면 타임 랭스예요. 랭스가 길이란 뜻이잖아요. 타임 랭스. 해보세요. 타임 랭스. Time length.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벌써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점. 요게 시점이고 타임 포인트고 시간은 구간이 있는 거예요.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점 그 사이에 쭉 늘어지는 쭉 연결되어지는 연속적인 구간이 있는 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막연히 우리가 시간, 타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이 시점이냐 타임 포인트냐 아니면 구간이 있는 시간이냐 타임 랭스냐 이걸 먼저 개념을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개념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영어를 주구장창 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특히 동사는 항상 시간과 결부되어 있는 수로 덩어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시점이냐 시간이냐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때 보다 정확하게 유창하게 우리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수의 일치와 마찬가지로 전체 문장을 관통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시점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고 시간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네. 도착하다라는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rrive, arrive, arrive. arrive. 그럼 이건 시점이에요? 시간이에요? 이런 생각 안 해보니까 이게 지금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도착이라고 하는 도착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m 전, 1m 전, 30cm 전, 10cm 전, 5cm 전, 1cm 전, 1mm 전, 딱 도착했어. 이 시점이에요, 시간이에요. 시점. 시점이에요, 시점. 그러니까 동사도 시점에 관련된 동사가 있고 시간과 관련된 동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기다리다, 웨이트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시점이에요, 시간이에요? 시간이지. 쭉 기다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동사의 형태에 따른 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바닥을 받치고 있는 그 시간의 정확한 개념 이해가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임 포인트와 타임 랭스의 개념을 먼저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몇 시까지 기다리겠다 그러잖아요. 예? 네. 뭐 3시까지 기다리겠다. 아니 11시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 until 11 o'clock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until은 뭐뭐까지잖아요. 우리말로 뭐뭐까지예요. 그럼 이건 시점이에요, 시간이에요? 시간이죠. 11시까지 기다릴 때 그때 11시 땅 됐을 때 탁 나타나면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11시까지. 그쵸? 예. 네. 그럼 5시까지 돌아와 그러면은 요건 시점이에요, 시간이에요? 시점이죠. 이때는 by 5 o'clock. by 5 o'clock. 11시까지 내가 기다릴게요. 그럴 때는 until 11 o'clock.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y와 until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까지예요. 11시까지 기다릴게. 5시까지 돌아올게. 5시까지 돌아와 할 때도 까지로 번역이 되지만 영어에서는 이게 명확해요. 시점을 나타낼 때는 by 5 o'clock을 써야 되고 11시까지 기다렸다 이럴 때는 until 11 o'clock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이게 단어 전치사를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 근저에는 뭐가 깔려 있다? 타임 포인트냐, 타임 랭스냐가 딸려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타임 포인트와 관련된 동사를 우리가 순간 동작이다. 그래서 출발하는 것도 스타트 선상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출발한 거란 말이야. 출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출발한 거니까 이게 순간 동작이기 때문에 이건 타임 포인트고 어디서 기다리는 거, 뭐 쭉 사는 거, live 이런 것들은 다 지속 시간이기 때문에 타임 랭스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보호 덩어리에 나오는 전치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기에 걸맞게 일관성 있게 순간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왔다면 보충 덩어리에 쓰이는 말도 순간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이어져야 자연스럽고 지속 시간을 나타내는 지속 동사가 나올 때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속에 관한 그런 어구와 어울려져야 말이 된다라는 얘기죠. 대표적인 예로 3일 전에 5분 전에 그럴 때는 ago를 쓰잖아요. 이거는 타임 포인트예요, 타임 랭스예요. 한 점을 딱 찍은 거니까 타임 포인트죠. 이해되셨어요? 네. 아시겠죠? 중요하죠. 자, 그럼 박스 하나 보실까요? 자, 일단 left와 for business trip은 뭉쳐가지고 새로운 긴 수로가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left 따로, for business trip 따로 해야 돼요? 아니면 연습을 뭉쳐서 해야 돼요? 뭉쳐서.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출장을 갔다, 출장을 떠났다 그럴 때는 leave 동사를 쓰는데 과거는 left니까 trip, left for a business trip. 큐? trip, left for a business trip. 이렇게 해야지. left 떠났다, pause for a business trip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래서 leave for a business trip, left for a business trip 이렇게 길게 출장을 떠났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줄 바꿔서 trip, he left for a business trip. Trip, he left for a business trip. 이번에는 어디를 향해서 간 거다? 서울로 출장을 떠났어요. 해야 되니까 줄 바꿔서 Seoul, he left for a business trip to Seoul. Seoul, he left for a business trip to Seoul. 근데 떠났다잖아. 떠난 거는 출발 지점에서 딱 떨어진 그 순간 동작이니까 얼마 전에, 1시간 전에 그럴 때 시점이에요, 시간이에요. 역시 시점이죠. 그러니까 ago가 어울려야 자연스럽다. 그래서 1시간 전에 떠났는데요. 이렇게 가야 되니까 ago, 1 hour ago. Ago, an hour ago. 뭐 an hour ago 해도 되고 1 hour ago 해도 됩니다. 그럼 전체 문장을 한번 긴데요. 한번 해볼까요? 그는 출장을 떠났어요. 서울로 1시간 전에. 이래야 돼야 전체 시점이라는 게 일관성 있게 딱 배치가 되죠. 네. 그렇죠? He left for a business trip to Seoul 1 hour ago. Left for a business trip to Seoul 1 hour ago. One more time. He left for a business trip to Seoul 1 hour ago. 이해되셨죠? 네. 여기서 핵심은 뭐다? 떠났다라고 하는 leave 동사는 순간 동작이기 때문에 시점이고 1시간 전에 한 점을 딱 찍은 그 시점이니까 ago. 그래서 leave 동사와 떠나다와 ago는 아주 잘 어울려지는 일관성 있는 이 문장이다. 그래서 이 문장은 time length가 아니라 time point, 즉 시간이 아니라 시점이 결부되어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선수식 1번 들어가 볼까요?